SNS 하시는 토종 SNS의 대표격인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실상 망했지 않습니까? 페이스북,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은 다 해외 서비스인데요. 우리나라 다음 카페보다 네이버 카페보다 지금 다 페이스북 쓰거나 그나마 이제 카카오에서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는 덕분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로 또 역시 좀 지켜내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으로 시작된 그 혁명을 우리는 2년 반 정도 늦게 경험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 텔레콤 회사들과 제조 메이커들이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어떤 이 산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진입을 막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2년 반의 경험이 늦은 덕분에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거죠. 핀테크가 마찬가지인데요. 왜 해야 되냐면 글로벌 금융 서비스와의 이제 상황이 시작되어 있죠. 우리나라 내부 아까 말한 인허가 산업이라는 국내 산업의 시각으로 보면은 할 이유가 크지 않고 기존의 소비자 보호나 뭐 기타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투자해놓은 그 많은 인프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밖으로 싸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.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해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버릴 거죠.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거 만약에 좀 더 보게 되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랜딩 클럽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결제를 해버리고 뭐 빵을 사 먹을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의 부분이 좀 길고 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 업체를 보면은 굉장히 그 특정 세그멘트에만 오리엔테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만 해주는 P2P 업체도 있고요. 자영업을 하는 업체만 P2P 대출을 하는 데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특정 집단의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돼 있다 보니까 P2P의 경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대출을 해줄 사람의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, 사실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은 유니버셜하게 자금을 지급하는 어떤 지급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,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사실 지금은 좀 매출이 낮고 안 좋지만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업체여서 대출을 실행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되는 경우가 은행권에서 많거든요. 지금 그래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가게 되는데, 실제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신용도를 우리는 자영업만 그냥 한다, 대출을. 그러면은 뭐 네이버 결정평가라던가 뭐 리뷰라던가 이런 거 여기는 참 잘 될 것 같은 업체다라고 평가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기존의 금융기관이 사실은 파고들지 못하는 니치 마켓을 더 잘 파고드는 게 P2P입니다. 그러니까 뭐 아주 은행처럼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 업무를 다 대체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세그먼트에서 은행에 소외되어 있던 영역을 훨씬 더 대손평가를 잘하자는 거고, 물론 이게 크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. 여기 상승 관계를 공존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영국의 산탄데 은행하고 산탄데, 그 스페인 은행이죠.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하고 펀딩서클이라는 P2P 랜딩 업체예요. 펀딩서클은 영국에서 중소기업에게 이 P2P 랜딩을 하고 있는데, 자, 산탄데에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은 거절당할 그 대출에 대해서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산탄데는 워낙 큰 은행이고 뭐 우수한 기업만을 상대를 하니까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없다는 말들, 이 대출에 대해서. 그럼 여기 펀딩서클이랑 파트너십을 맺고, 펀딩서클 너네 중소기업만 대출을 해봤지, 신용평가를 많이 해봤잖아. 얘네들 한번 심사를 해봐. 이걸 넘겨줘요. 그 대출에 대한 거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괜찮겠어요 하면은 이거 같이 대출해 줄래요? 하면은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산탄데 자체도 자기 자본을 갖고 여기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.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금융기관들, 은행들이 하나는 자금의 공급처로서 P2P 랜딩 업체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,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새롭게 확장하거나 혹은 자기 기존 비즈니스의 고객을 새로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P2P 업체들이랑 많이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도 빨리 이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 스마트 금융은 제도권 내 규제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스마트 금융이고, 근데 핀테크는 유저 입장에서,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
편리하게 쓰고 싶은데 왠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개선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은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고, 뭐 결제, 저희가 하는 결제 서비스, 또 P2P 오늘 여기 나온 대출 서비스, 그다음에 뭐 크라우드 펀딩, 뭐 외환송금 이런 게 핀테크의 분야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급결제 쪽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가 작년도부터 엄청나게 상승이 일면서 몇 조 단위가 지금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직접 구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부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해외에서는 카드 결제가 참 간편한데 우리나라는 결제할 때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? 이런 의문들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한국의 결제 서비스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좀 틀린 게요.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보면 19조 1항에 카드 가맹점은 카드 사용자 본인이 뭐 매번 확인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거든요. 해외는 그 조항이 민간 규제입니다. 그 고액의 상품을 파는 사람은 민간 자율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거고, 싼 상품을 팔 땐 본인 확인 안 하고 결제 처리를 하거든요. 그리고 사후에 체크하는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야죠.